경주에는 형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밋밋하지 않습니까? 형 동생 할 때 그 형자에다가 매산자를 써서 형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형산이 알고 보니 대단한 산이더라. 무려 2000년 동안 국가 제사를 올린 성산, 성스러운 산이었더라. 이 형산이라는 산 이름이 과거 우리 선대들은 이 이름을 어떻게 붙여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뭐 산이야, 매산자, 산이니까 산이라고 붙였지 않겠습니까? 이 산에도 구분이 있었습니다. 좀 큰 산일 경우에는 악자를 붙입니다. 우리가 설악할 때 그 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악자를 붙이고, 그리고 보통은 매산자 또는 좀 작다 하면은 구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 형태에 따라서. 이 형산에서 산자는 그래서 산인데, 형은 무엇인가? 형, 이 부분은 바로 그 지명의 유래를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가리켜 주는 것이죠. 이 형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 한자의 뜻에도 들어있는데 제사장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특히 이 형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면서 행정적인 장, 왕을 겸한, 우리는 단군 왕검이라고 알고 있죠. 단군 왕검은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다, 천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왕의 산이다. 하늘에서 왕이 강림한 산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성산, Sacred Mountain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산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면 그러면 얼마나 딴 데도 또 있나 하고 김정호의 동요도에서 한번 그게 검색이 되길래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동요도에서 형산이라는 이 산 이름은 한 개밖에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참 흔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형산이라는 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존재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산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또 다른 그 명칭,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그게 바로 형산강 지구대 이런 것입니다. 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입니다. 형산강이라고 하면은 신라를 설명할 때 처음에 무슨 그 신라 육촌 이렇게 나올 때부터 이 물과 관계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2000년 동안 경주, 신라의 왕경이라고 하는 이곳을 이렇게 관통하는 강이다. 형산강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산강 지구대. 지구대 하면은 파출소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고 이 형산강 지구대는 이미 신생 때부터 형성이 된, 그러니 말로 할 수 없게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형산강 지구대, 이건 뭐 당연히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꼭 그럴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어떤 지형, 즉 땅, 또 물의 흐름, 이런 것들, 그거는 지구가 만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그 명칭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첫째, 형산강은 1500년 전, 2000년 전, 그러니까 신라시대에 그때도 지금과 같은 그런 물길이 있었던 것인가? 그게 있었어야 형산강이 그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그 형산강은 경주와 그 울산의 경계 지점, 거기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해서 경주 시내를 지나서 경주의 거의 끝부분인 이 안강읍, 여기를 지나서 포항 쪽으로 간 다음에 바다로 흘러가는 이런 현재 물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산강을 북쪽으로 흐르는 국내 유일한 강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북쪽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북쪽으로 쭉 흐르다가 안강읍의 그 끝부분, 거기에서 형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형산 지점에서 동쪽으로 휙 꺾습니다. 그래서 포항으로,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우선은 물길이 과거에도 이러했는가를 한 가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산강이라고 하는 그 물길, 그게 옛날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형산강이라는 이름이었던가, 아니면 언제부터 형산강이었던가, 이걸 알아보기로 합시다. 우선 국사편찬위원회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형산강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한자로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우선은 삼국유사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삼국유사 자료는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 인쇄본이기 때문에 갑자기 건너뛰게 되죠.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 이전 시대에 형산강이라는 명칭이 없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삼국사기에도 형산강은 없었습니다. 삼국사기 역시 16세기 1500년대 판을, 그 인쇄본을 우리 그 국사편찬위원회가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게 1500년대 현재, 그때까지 형산강이라는 것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은 뜻밖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좀 이른 15세기 1454년 간행본인 고려사 찾아보니까 거기도 역시 형산강이라는 명칭은 없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신라의 경주에 있었던 형산강이 없다니, 이거 마치 서울의 한강과 같은 것인데 그게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동국여지 승남,
이것은 1486년 자료입니다. 여기에 형산강은 역시 없었는데 형산포라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앞에 그 삼국, 사기, 삼국유사 이쪽에 형산, 산은 있습니다. 지금 강을 찾고 있는데 형산강이 1486년 동국여지 승남에도 없더라. 그런데 형산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산강의 그게 흘러서 형산 바로 그 끝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포구입니다. 이 형산포가 나타났다. 그보다 한참 뒤인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이게 1530년입니다. 여기에도 형산강은 없고 형산포가 있었습니다. 1530년에도 형산강이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뒤에 1655년, 그러면 이제 17세기로 건너뜁니다. 정극후의 쌍봉집이라는 개인 수필인데 거기에 만귀정기라는 글이, 짧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형강, 형산이 아니고 형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정극후라는 문인은 포항 사람입니다. 오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 그러면 1655년 그 무렵에 이 형산 근처에 살던 그 동네 사람들은 이걸 그 형산 밑에 있는 물이 흐르는 그 물을 형강이라고 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1655년에 형산강 없는 겁니다. 형강이니까 더더욱 형산강이 없는 것이죠. 이 형강이라는 표현을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고 했지만 그때부터 115년 뒤 1770년 영조 46년에 팔도지도라는 지도가 간행이 되는데 거기에는 형강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 팔도지도를 보면 구련 또 형산 밑에, 형산은 당연히 있고 형산 밑에 온지연 또는 온연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것은 나타나 있습니다. 1770년에도 형산강은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655년에 형산 밑에 사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산 밑에 있는 물을 형강이라고 불렀다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한 200년 이상이 지난 1860년쯤 이제 철종 때라고 하는데 김정호의 동여도 여기에 지도상으로는 이제 형강이 등장을 합니다. 한참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동여도를 보면은 경주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포항을 거쳐서 바다로 가는 이 물길,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산강의 대충 그 구역,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가? 그게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하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토암산 있지 않습니까? 그 토암산에서 지금의 국립경주박물관까지 이제 흐르는 물이 있는데 이거를 사등이천이라고 합니다. 이게 당시 명칭인 그 밑에 이제 문천이 있고 그 문천의 상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시 복원을 해 놓은 경주 읍성 그 남쪽에 흐르고 있었던 그런 물인데, 지금은 이거를 남천이라고 부릅니다. 그 월정교 밑에 있는 시냇물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텐데, 이 물은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산강은 북으로 흐른다고, 이렇게 대체로 북으로 흐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작은 냇물들이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물 수량이 많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경주 읍성의 북쪽에 북천이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보문호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또 역시 이것도 동에서 서로 흐르는 물길입니다. 이제 이게 좀 수량이 많죠. 앞에 문천 이야기 했는데, 그 문천에서 북천을 만나는 데까지 그 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구간, 지금 위치로 말하면 현재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금장대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산강하고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서천, 동서남북 할 때 서천으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지도상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1860년 동여도에서 경주에서 북쪽으로 오늘날의 형산강과 같은 코스로 이렇게 가는 그 물길을 따라가 보면 이제 서천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 서천 다음 구간에는 명칭이 없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물이 흐르기는 흐르는데. 그리고는 현재 그 모서리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모서리 부근을 가게 되면 굴연,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굴연은 이제 강이 흐르는 가운데 깊은 그리고 넓은 못이 형성된 것을 연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의 연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그럼 이 구련이라는 그 못, 강과 함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못이 어디까지 가느냐? 처음에 이 구련이라고 한 데서 쭉 내려 물길을 따라서, 지금의 그 형산강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 형산이 보이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구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산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물이 동쪽으로 꺾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동쪽으로 꺾이는 거기를 온연, 따뜻할 온자를 써서 온연이라고 하고, 거기에 바로 형강이라는 표시가 같이 나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것이, 연이 형성된다는 것은 그저 저수지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물이 한쪽에선 흐르고 나머지는 못이 형성되는, 이거를 이름을 따로따로 표기를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강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형강은 무엇이냐? 온연 위쪽으로, 그러니 구련이나 이렇게 경주 쪽으로는 형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주 끝부분, 포항을 향한 경주 끝부분의 그 물길의 이름이 형강이었다. 형산 밑에 고기가 형강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강이 1860년 동여도에 표기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형산강은 이때에도 없다. 1860년에도 형산강은 없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860년 19세기입니다. 자, 그때 물길이 어땠나? 좀 전에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경주 그 읍에서 그 상류 쪽으로 사등이천에서
문천으로 서천으로 해서 현재의 금장대까지 흐르는 물길이 있는데 이게 물이 별로 많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북천이 있었는데 이게 좀 더 물이 많았다. 금장대, 지금의 금장대 부근에서 계속 물이 흘러가기는 하는데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지만 명칭도 하나 붙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강이니 무슨 천이니 할 만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날의 모서리라고 하는 곳에 구련이 있고 연못이 있고, 연못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하겠는데 물이 이렇게 고여 있고 깊은, 그 다음에 이게 다시 흘러가긴 흘러가니까 형산 밑에 가서 온연이라는 또 못이 있고 그 형산 밑에 그 부분에는 형강이라는 강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포항 쪽으로 간 다음에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형강이라는 것이 결국 경주 전체를 해서 하나 강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 참 독특하죠. 여기에서 그 구분을 해둘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시냇물이라고 하는 건 내천자를 쓰고 적어도 나룻배 정도가 다닐 수 있으면은 이 강자를 쓴다. 그리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냇물이 그 물살이 보이지 않고 흐름을 멈춰갖고 아주 규모가 큰, 그리고 그 부분에는 깊은 못을 형성한 곳을 그 연이라고 한다. 그 마치 인공댐이 아니고 자연댐에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은 상태라고 보면 될 것인데, 과거에 많은 기록이 이 연이라는 것은 용이 사는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 이런 그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강은 있대, 형산강은 없고, 그 다음에 이 형산 밑에만 이 형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경주 시내 쪽에는 형강이라는 이름도 없었다. 그러니 형강은 단지 형산 밑에 제법 큰 물길의 이름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동여지도를 찾아보았습니다. 1861년 대동여지도입니다. 거기도 형산 밑에 형강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형강에서 경주 쪽으로는 강이 없었고 형강도 없었고, 뭐 거슬러 올라가면 그 구련이 있고 이름이 없는 이런 냇물들, 그리고 북천, 서천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줄기는 그려져 있으니까 형산강은 없었다, 대동여지도에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산강이라는 명칭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1912년 20세기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작성을 한 5만분지 1 군사지도, 여기에 형산강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형산강 지구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이름은 누가 붙였느냐? 이것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1920년 조선 총독부의 기사로 있던 일본인 고이와이가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형산강이라는 이름은 1912년 조선 총독부 제작 군사지도에 나타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결국 형산강이라는 것은 식민지 조선국 때 흔히 말하는 일제강점기에 생긴 명칭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지형 요소로서의 형산강,
그러니까 그게 계속 물이 흐르고 있었는가, 중간에 이렇게 그 연못 같은 것으로 단절이 돼 있는 그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형산강과는 달랐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달랐는가? 신라 때는 물론이고, 그리고 19세기까지 달랐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길의 이름이 형산강이었는가 하고 봤더니 19세기까지 형산강은 없었다. 20세기에 비로소 그 이름이 처음 나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추론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밝혀보았는데, 사람은 알게 된 것을 몰랐던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형산강 지구대는 옛날 옛적부터 있었다. 신라시대부터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찾아서 그게 아닌 것으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접할 때, 배울 때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 없던 과거의 세상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때는 어땠을까를 이렇게 추론을 해보고 그때의 기록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개념, 우리가 사용했다가는 아차하고 다시 빼내야 하는 어휘, 이런 게 수두룩합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 자체가 힘겨운 겁니다. 사사건건 걸리고 그리고 무수히 수정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기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서 온 것들, 역사 기록이라든지 사상, 유물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획득한 지식은 전부 과거에서 온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과거에서 온 것들은 우리 인류의 성과물입니다. 긴 세월 동안 모두가 이 지구에 살다가 떠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부분,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룩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달랐던 과거의 현실적 요소, 그때의 사실, 이거를 반복 체크, 반복해서 확인하고 그 오류를 바로잡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 형산강의 물줄기는 19세기까지도 없었다. 형산강이라는 명칭도 20세기에 들어와서 처음 나타난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국인들은 다 한국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뒤집혀 있는 상태로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삼국시대의 행정, 산업, 또 전쟁, 불황민들의 생활, 이런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연구해야만 하게 됐다. 이게 그 단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탐구를 함에 있어서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는 의미 없는, 쓸데없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과거를 바로 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에서도 사실을 추구한다는 것, 그것은 지극히 옳고 그것 이외에는 옳은 것이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